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공소장 비공개 적절하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목소리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국정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한 것이 공소장 전문의 한 중간 정도 자료 제출을 한 것이죠, 국회에. 추 장관님의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절차를 좀 여론도 좀 수렴해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에 제출하는 그렇죠. 문건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 소위 그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 그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관련 이야기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자신이 비공개로 결정을 한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 출신의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마저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 어차피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왜 비공개를 했는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왜 비공개를 했을까? 예. 아무래도 공개됐을 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이나 수석구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그 공소장 모두에 그런 말이 있다고 어제 이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사실은 지금 기소된 사람들 전부 다 그 비서실장 아래 수석급, 비서관급, 행정관급입니다. 5명이요. 그런데 선거 중립 의무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는 이라고 주어를 쓰지 않고 대통령 또는이라고 해서 앞에 대통령까지 적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물론 이런 수사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로 흘러나갈지 모르겠으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총선 이후에 그 지금 기소된 사람 윗선까지도 조금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이 아마 총선 앞두고 부담돼서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 언급 없이 무슨 피의 사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속내는 아마 이걸 전면적으로 공개했을 때 불어닥칠 총선에서의 어떤 안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교수님 이런 와중에 어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만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은 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양새는 이제 이제 대변인실을 만들고 어정관을 신설하는데 어떻게 저는 법무부가 아니고 검찰청사 바로 앞에다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도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설립하고 매정된 일정이니까 그렇다고는 봐집니다만 미묘한 시점이지 아니겠습니까? 찾아간 거 보니까 저는 어찌 보면 권력기관끼리 이렇게 다툼을 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보기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 공소장 공개 금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많아지고 하면서 또 약간 사면초가에 몰린 듯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 싶은데 형식보다도 왜 찾아간지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졌을 때는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손을 내민 쪽은 추미애 장관 쪽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비공개 조금 전에 저희가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현직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어제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소장도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다. 당연히 공개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저께 추미애 장관은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미국에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미국과는
기소에 바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네네. 그 대배심원제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심원들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예를 들어 또 잘못 예를 드신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2005년들 이게 사법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예, 예. 당연히 개혁적 측면에서는 공소장이 공개된 것이거든요. 이게 네네. 헌법에서 규정하는 뭐 알 권리가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공기거든요. 뭐 사건이 시작되면 바로 검사가 공소 내용을 쭉 읽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판되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고요. 그걸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저는 아마 여권 내에서도 이해 못하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 부분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지층을 자기 의식해서 한 행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선까지 하시는데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그런데 그럼요. 국회의원 하신 분이 국회에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의원 출신이 막는다? 이것도 납득하기 힘드니까 여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네, 변호사님 그렇다 보니까 뭐 정의당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무리수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정의당에도 수많은 율사들이 있고 네네. 법조인 출신들이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무리한 거거든요. 예. 비공개하는 거. 그걸 정의당에서 어떻게 이거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소장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네. 정의당의 많은 의원들,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윤석원 대표도 그렇고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그 탄핵의 기초가 됐던 게 바로 최진실 씨의 공소장. 거기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공모관계로 써 있었던 거. 이걸 근거로 해서 탄핵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굉장히 당시 그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발언들. 그건 현 정부 들어서 사법농단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는데 지금 공소장 덜컥 공개 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피고인의 인격권을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현 정부를 조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행동을 좀 옹호하는 분들을 많이 쓰는 논리가 뭐냐면 네. 국정농단이란 지금 사태랑 같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어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공소장 전문 공개는 국민에게 더 이익된다는 판단이 있다. 누구 판단해요? 자기가요? 모르겠어요. 누구 스스로가. 예.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검찰의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 뭐 밤샘 조사, 뭐 이런 진술 거부 이런 문제들 계속 제기를 해왔어요. 지금 현 집권 층에서 민주당 쪽에서 네. 여당 측이라고 할게요. 예, 예. 총괄해서 여당 측에서. 그때마다 이제 야당 측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까지 놔두던 왜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시작이지라고 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국정농단과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달라 이겁니다. 네네.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은 100번 양보해도 개인 비리니까. 네. 그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네네.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선거 개입 의혹. 예. 이건 그냥 국정농단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기본이 최순실이나 사인이 대통령과의 권력을 뭐 본인이 향유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에 있던 어떤 그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탄핵의 이유가. 네네. 이거는요. 지금 나오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사실관계는 더 재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네. 이건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는 선거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네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에요. 네. 이 사건하고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의 논리는 저는 이건 무슨 무리가 있는 얘기다. 국정농단은 국민에게 공소장 공개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금 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공개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 누가 판단하느냐? 네. 왜 당사자가 판단하냐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행보를 보면 물론 많은 일을 했겠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 검찰 수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한 것, 그리고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이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인 걸까요? 검찰개혁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국민이 네. 바라는 검찰개혁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동안 뭐 검찰이 어쨌든 그 피해 사실을 미리 공포해서 여러 인권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야기한 건 사실이고 네. 검찰 기소권 독점을 가지는 폐해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지지자들을 위한 개혁이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검찰개혁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 공소장 비공개도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25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한 것이거든요. 아, 근데 예, 그때 잘못된 관행이라 하면은 그때 개혁은 부인하는 것이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셈이 됐어요. 자기 당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추미애 장관은 누구다 보더라도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회의원으로 추미애가 있고 법조인으로 추미애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자신이 법조인이고 특히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소장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법부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판사가 앞으로 결정할 문제가 판사가 재판하면 되는 문제를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도 상식이 맞지 않고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무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고 네.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이 대치점에서 네. 추미애, 윤석열 대치점으로 약간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여당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치점을 가는 것보다 쉬울 수도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은 있겠네요.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이지만은 지금은 장관이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은. 네네. 자기가 오선으로서 한 당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예. 장관은 법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선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또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공소장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변호사님. 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산재 모병원 같아요. 이게 당시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는데 네. 이 산재 모병원 이 예타 결과가 어떻게 미뤄졌는지가 드러나 있죠, 이 공소장에. 그렇죠. 이제 그 산재모병원이라는 게 그 울산에 산재가 많으니까 그 산재를 총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병원이거든요. 네네. 네. 이게 이제 2011년, 12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당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최근에 정부에서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예타를 면제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예타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절차처럼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예타를 이제 기재부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네. 2017년 10월에 송초로 당시 이제 변호사죠. 네. 가 청와대 측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타 발표를 좀 연기를 좀 해달라. 네. 결과를. 예. 예?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오케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틀 뒤에 송병기 당시 이제 측근이 그 주변 분들한테 보낸 이메일 보니까 청와대에서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예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 발표 미뤄졌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발표가 언제 발표가 됐냐?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TV 토론 과정에서 그 송초로 당시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아니 당신 이거 제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기획재 정사 안 된다는데 공약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기재부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미 그 선거가 있기 한참 전인 그 전에 11월에 예타 통과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발표했으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공약에서 이걸 했을 리가 없죠. 네. 근데 발표 안 하고 묵혀두고 있다가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공약 다 발표하고 이러니까 선거 바로 직전에 뻑 터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타 이제 통과 못해서 공약 못 지킨다고. 예. 그러니 이게 조직적으로 청와대에서 송초로 당시 후보를 좀 지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13명, 이 지금 선거 개입 의혹으로 13명이 기소됐는데 이런 지금 일단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네. 이런 재판은 어떻게 선거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뒤로 미뤄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의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예. 지금 시간상 물리상으로도요. 예. 제1회 공판기일은 선거 전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선거 전이요? 일단 지금 이제 배당이 되잖아요, 사건에. 네네. 이제 누가 배당인지 모르면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럼 이제 공소장을 피고인들한테 보내고 그 첫 번째 재판 기일 잡기 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부터 잡을 거예요. 쟁점이 워낙 많고 피고인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이거 뭐 공소사실 요지 이런 것들 낭독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 60장 다 읽어서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건 본재판 1회 기일이거든요. 네. 그건 아마 물리적인 시간을 좀 계산을 하면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 법원에서 뭐 일부러 그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절차를 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뭐 동아닷컴에서 전문을 공개하긴 했지만 예. 검사의 입으로 공소장을 다 낭독하는 걸 국민들이 듣게 되는 건 그건 아마 총선 이유가 될 거다. 원래는 그럴 뻔했다. 그렇게 될 거는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예. 그렇군요. 네,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이 공소장 파문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그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